안녕하세요. 텍트로닉스 기술지원부의 홍대선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트로닉스의 새롭게 출시된 오실로스코프에 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델명은 DPO3000 시리즈로 이달 22일에 출시된 스코프입니다. 기존의 사용자들에게 많은 호평을 얻어왔던 DPO4000 시리즈와 다소 차별화된 사양으로 더 많은 유저들에게 오실로스코프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은 DPO3000 시리즈를 포함한 미들레인지 제품군 중에서 다양한 장비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관련 엔지니어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의 그림들은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휴대 형태의 제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 제품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방식의 신호 처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흔히 디지털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와이어리스 RF 기술, 두 번째로 디지털 비디오 기술, 세 번째로 고속의 시리얼 디지털 통신 기술, 네 번째로 임베디드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세대 통신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기술로서 적용된 사례들을 나열해 보면 핸드폰, 무선 랜 통신, RFID 기술을 접목한 교통카드, 회사 출입카드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RF 기술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RF가 디지털 컴퓨팅 기술과의 융화로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비디오 기술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단순히 영상과 음성 신호를 수신하여서 보는 형태였지만, 현재는 VOD와 같은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또한 데이터 방송까지 실시하는 수준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SATA와 같은 하이스피드 시리얼 데이터 통신 기술로 많은 양의 데이터도 장거리 전송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기술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전기 제품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기술로, 특정 시스템이나 디바이스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본적인 컴퓨팅 시스템이 내장된 형태를 우리는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이러한 컴퓨팅 시스템을 컨트롤하기 위한 전용의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디지털 RF, 디지털 비디오, 고속 시리얼 통신 기술, 임베디드 기술들이 더더욱 발전을 하여 향후 HSDPA, 와이브로, 와이맥스, LTE와 같은 차세대 통신 기술로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한 엔지니어들에게 처한 문제점 및 디버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DPO3000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일상생활 주변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일반 가전에서부터 자동차, 의학용, 산업용, 항공장치 및 통신용으로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쓰이고 있는 ABS, 에어백, 이모빌라이저 등의 각종 전자장치들이 그 예라고 볼 수 있고, 의학용으로는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를 환자의 몸에 부착을 해서 실시간으로 맥박이라든지 체온 정보, 기타 환자 상태에 관한 데이터들을 직비 형태의 무선 통신으로 의사들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항공에서 사용되는 자동 항법 장치가 있고, 통신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핸드폰들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임베디드 시스템의 기술 동향과 관련 엔지니어들의 니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한마디로 전용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혹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한 컴퓨팅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은 점점 더 소형화되고 있고 또 고속화되고 있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력 컨트롤, 센서류, 스위치류, 디스플레이, 신호 변환기 및 통신 기기들의 여러가지 디바이스들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기본적인 가전에서부터 대용량의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까지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인베디드 시스템이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I2C, CAN, LIN, RS232와 같은 시리얼 통신을 하는 상황에서 관련 엔지니어들은 시스템 디버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시리얼 버스의 디코딩 문제가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가 이러한 시리얼 버스에 대한 특화된 트리거 기능이나 디코딩 기능이 없다면 사용자는 많은 시리얼 패킷들을 캡처해서 모든 메시지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비트별로 디코딩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디코딩 작업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개발 엔지니어들은 빡빡한 개발 일정에 맞춰 제품 출시를 해야 하는 부담과 투자 비용도 고려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낮은 투자 비용으로 고성능의 계측 장비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DPO3000 시리즈 제품에 대한 상세 사양과 성능 및 인베디드 디자인을 위한 주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들, 주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는 엔지니어들은 아시겠지만 텍트로닉스의 모든 오실로스코프 제품들은 전세계 마켓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텍트로닉스 오실로스코프의 제품군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샘플링 오실로스코프, 퍼포먼스 오실로스코프와 밸류 오실로스코프 제품군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 오실로스코프와 퍼포먼스 오실로스코프는 주로 분속력 장비로 하이스피드 신호의 시그널 인테그리티 쪽의 디버깅이나 SATA 및 HDMI와 같은 하이스피드 시리얼 데이터의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DR 분석이나 일반적인 디버깅 혹은 비주얼 테스트를 위한 장비입니다. 반면에 밸류 오실로스코프 제품군들은 1차적으로 비주얼 테스트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도의 오실로스코프들로서 낮은 밴드위스의 신호 라인 측정용으로 경제적인 가격과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휴대 형태의 소형이며 특히 인베디드 시스템의 혼합 신호 환경에서의 디버깅용으로 최적의 장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DPO3000 시리즈는 밸류 오실로스코프 제품군에서 미드레인지 정도의 사양을 갖고 있는 장비입니다. 화면은 텍트로닉스에서 제안하는 밸류 오실로스코프 제품군들입니다. TDS1000, 2000B, 그리고 채널별로 독립 그라운드를 사용하는 TPS2000 시리즈, 그리고 그 상위로 TDS3000C, DPO3000, DPO4000, MSO4000 시리즈로 분류가 됩니다. 그 가운데 DPO3000은 중상 정도의 퍼포먼스로 밴드위스는 100메가, 300메가, 500메가가 있는 2채널 혹은 4채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DPO3000과 함께 DPO4000, MSO4000은 혼합신호 디버깅과 인베디드 시스템 측정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PO3000 시리즈는 2006년에 유럽의 일렉트라라는 전자잡지에서 올해의 제품상을 받았던 DPO4000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들을 그대로 DPO3000 시리즈에 탑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밴드위스는 낮은 급으로 선택할 수 있고 가격 또한 낮은 가격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텍트로닉스는 실제 인베디드 시스템 디자인 엔지니어들이 취한 문제점들이나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하여서 거기에 부합되는 기능들을 DPO4000 및 DPO3000 시리즈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DPO3000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퍼포먼스 면이나 시리얼 버스 디버깅 작업과 사용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제품 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DPO3000은 100MHz에서 500MHz의 밴드위스를 가지고 모든 모델 그리고 모든 채널에 대해서 최대
2.5기가 샘플/세크를 지원하고 있고 모든 채널에 대해서 최대 5메가 포인트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장비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PO는 디지털 포스포 오실로스코프의 약자로서 과거의 아날로그 스코프가 자랑하는 빠른 파형 업데이트를 가능하도록 한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는 CRT 화면을 사용하여 내부의 전자총이 CRT 내부의 형광물질에 주사함으로써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사선의 스피드가 바로 파형의 업데이트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와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의 LCD 화면 업데이트율을 아날로그 스코프의 CRT만큼이나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술이 DP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PO 3000의 초당 업데이트율은 약 5만 번으로서 신호 내에 함유되어 있는 글리치 성분이나 트랜지언트한 이벤트들을 즉각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스코프에서는 정상 신호와 이상 신호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형의 밝기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파형의 색상이 진한 색상을 나타낼 경우는 정상 신호로, 파형의 색상이 옅은 색상을 나타낼 경우에는 이상 신호로 판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DPO 3000은 컬러 그레이딩 기능을 적용하여 정상 신호와 이상 신호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형의 지속 모드인 Persistence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채널별로 웨이폼의 색상을 달리하여 유저는 4채널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채널 구분이 수월할 것입니다. 과거의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에 비해서 낮은 밴드위스 오실로스코프의 레코드 랭스가 월등히 늘어났습니다. 예전의 오실로스코프가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가량의 데이터로 웨이폼을 디스플레이 했다면 지금의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거의 100만 배나 많은 파형을 한꺼번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캡처한 후에 화면과 같이 스크롤을 하면서 신호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DPO 3000은 기본적으로 5메가의 메모리를 각 채널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채널을 사용하든지 혹은 두 채널, 4채널을 사용하든지 즉 사용하는 채널 수에 상관없이 최소 1000포인트에서 최대 5메가 포인트의 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메모리를 사용하여 고해상도의 신호 캡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호 성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관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에 포착된 긴 메모리 내의 웨이폼에 대해서 웨이브 인스펙터를 사용하여 신호 확인, 검색, 그리고 스크롤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 인스펙터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PO 3000의 파형 검색 기능인 웨이브 인스펙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웨이브 인스펙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칭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야후나 네이버와 흡사한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웹 검색 엔진 기능이 그대로 오실로스코프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정밀 신호 분석을 하려면 긴 메모리로 셋업을 하고 타임 베이스를 넓게 해서 많은 파형들을 한꺼번에 포착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파형들이 한꺼번에 디스플레이를 하다 보면 LCD의 해상도 문제로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파형을 확대를 하고 또 포착된 모든 웨이폼들을 화면 맨 상단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하면서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스크롤하기 위해서 노브를 계속해서 돌려야 하고 또 원하는 신호를 검색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DPO 3000의 웨이브 인스펙터는 간단히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신호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기능도 예전처럼 수동으로 조작할 필요 없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좌에서 우측으로 혹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동 스크롤이 가능하며 스크롤 속도도 제어 가능합니다. 웨이브 인스펙터의 서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스코프의 셋업 상태는 5메가 메모리로 설정하고 타임 베이스를 넓힌 상태에서 많은 파형이 한꺼번에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포착된 신호의 셋업 타임 바이올레이션이나 홀드 타임 바이올레이션이 있는지 찾아보려면 기존의 스코프를 사용할 경우 우선 파형을 확대한 이후 수평축 노브를 화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스크롤하면서 일일이 개별 파형에 대해서 셋업 타임이나 홀드 타임을 측정하면서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10메가의 큰 메모리 내에서 수천 개 내지 수만 개의 파형이 포착되었다면 이들 개별 파형들의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을 측정하면서 에러를 찾기에는 무한정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DPO 3000의 웨이브 인스펙터 서치 기능은 이러한 작업을 버튼 조작 몇 번으로 단순화시켰습니다. 메모리 내에 캡처된 모든 웨이브폼에서 셋업 타임이나 홀드 타임 에러를 서치 기능에 적용하게 되면 그 즉시 현재 셋업된 메모리에 몇 개의 에러가 발생했는지 에러 개수와 에러가 발생된 위치를 마커로 표현을 해줍니다. 지금 화면 하단을 보시면 에러 개수가 33개로 표시를 하고 있고 화면 맨 상단에 흰색 역삼각형 마커가 위치한 곳에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이 위반된 파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좌우 방향 키를 이용하여 개별 마커 포인터 에러 파형만 검색하면서 에러 신호를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해왔던 병렬 구조의 버스 형태들이 직렬 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렬 버스를 사용함으로써 보드 공간이 절약되고 전원 소비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노이즈의 내성이 강한 디프로션 신호를 사용할 수 있고 인베디드 클럭을 사용하고 또 보드 사이즈의 감소로 좀 더 소형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리얼 버스 형태의 사용으로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개발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스코프에서 측정된 시리얼 버스 신호가 정상적인 신호인지, 즉 하드웨어적으로 문제없이 동작을 하는 것인지,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지, 시스템 노이즈가 시리얼 버스 통신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마스터 디바이스에서 특정 메시지를 보냈을 때에 이 명령을 받은 슬레이브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스코프 자체적으로 시리얼 버스 신호를 포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디코딩까지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오실로스코프에서의 전통적인 시리얼 버스 디코딩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리얼 버스는 I2C로 채널 1은 클럭, 채널 2는 데이터를 포착한 화면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동으로 I2C 메시지를 디코딩 해보겠습니다. 클럭이 하이 스테이트를 유지하는 동안 데이터가 하이에서 로우로 트랜지션 되는 지점이 스타트 오브 패킷입니다. 그 다음 어드레스를 찾기 위해서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 데이터 값이 하이인지 로우인지에 따라서 1 혹은 0으로 디코딩 합니다. 이 작업을 7번째 비트까지 하고 난 이후 리드인지 라이트인지를 어드레스 비트 마지막 한 비트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비트를 또다시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 개별 데이터 채널의 웨이폼에서 1 혹은 0으로 디코딩 작업을 계속해서 수행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엔드 패킷을 찾음으로써 완전히 한 개의 I2C 패킷 디코딩을 완료했습니다. 고작 하나의 패킷을 디코딩 하는데 수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디코딩 해야 할 패킷이 수백 개, 수천 개라면 디코딩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또한 수백 분 혹은 수천 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에서 디코딩한 스타트 오브 패킷, 어드레스, 리드 커맨드인지 라이트 커맨드인지 확인하고 데이터 비트 그리고 엔드 오브 패킷을 찾고 바이너리 포맷으로 디코딩 했다면 이번에는 헥사 포맷으로 변환해서 완전히 하나의 패킷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의 7비트는 어드레스를 나타내고 있고 헥사 코드 값으로는 76입니다. 그 다음 한 비트는 리드 할 것인지 라이트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비트로 현재 1이므로 리드 커맨드입니다. 다음의 두 바이트가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8비트는 헥사코드로 02를 나타내고 그 다음 8비트는 헥사코드로 20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어드레스 76번지의 데이터 02와 20을 읽어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으로 완전히 하나의 I2C 메시지를 디코딩한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DPO3000의 시리얼 버스 디코딩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전용의 B1 또는 B2 버튼을 누른 후 I2C를 선택하고 채널 1과 채널 2에 대해서 클럭인지 데이터인지만 설정하면 화면처럼 자동으로 디코딩 작업이 완료됩니다. 어드레스 앞부분의 녹색 막대 지점이 스타트 패킷을 의미하고 어드레스는 76번지이며 리드 커맨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02와 데이터 20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화면 맨 상단은 현재 메모리에서 캡처된 모든 패킷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략 15개의 패킷들이 디코딩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 화면 상단 오른쪽의 회색 막대 부분에 대한 확대한 파형이 메인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맨 상단은 붉은색 막대가 보이는데 이것은 엔드 패킷입니다. 스타트 패킷과 엔드 패킷이 중첩이 되어서 붉은색 막대만 보이는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보셨던 디코딩 기능뿐만 아니라 DPO3000은 시리얼 신호 분석을 위한 보다 유용한 기능들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트리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패킷에 대해서 트리거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예를 들어서 캔버스의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트리거한다든지 혹은 RS232 통신에서 특정 TX 데이터에서 트리거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보셨던 웨이브 인스펙터 기능을 그대로 시리얼 버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2C에서 헥사코드로 어드레스 54번지를 획득된 메모리 내에서 찾아내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 화면 왼쪽과 같이 메모리에 캡처된 모든 패킷을 사용자가 해석하기 쉽도록 테이블 형태로 디스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화면 테이블의 신호는 캔버스 신호로 맨 왼쪽의 시간은 트리거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간 스탬프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은 Identifier, Data Length, Code, Data, CRC 그리고 Missing Arc를 디스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동시에 두 개의 시리얼 버스에 대해서 트리거링 및 디코딩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I2C와 캔버스를 혹은 SPI와 RS232를 동시에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DPO3000은 전세계 최초로 그리고 텍트로닉스 스코프 제품들 가운데 처음으로 출시되는 와이드 WVGA LCD 모니터를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LCD에 비해서 좀 더 수평축의 해상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글리치와 같은 이상 변형 신호들의 확인이 쉬워졌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DPO3000의 외형은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의 두께가 얇고 무게 또한 4kg 정도로 이동의 편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DPO3000의 프루브 인터페이스 방식은 TEC-VP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TEC-VPI는 액티브 방식의 전압 프루브나 전류 프루브를 사용할 때 필요한 외장 형태의 파워 서플라이나 앰프가 필요 없습니다. 전압 프루브나 전류 프루브 혹은 액티브 프루브 그리고 디퍼런셜 프루브를 장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현재 어떠한 타입의 프루브가 채널에 장착되어 있는지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스큐나 디가우싱 작업, 프루브의 전압 레인지 조정 등을 스코프 메뉴에서 간단히 실시할 수 있습니다. DPO3000은 전면 판넬에 적용된 USB 포트에 외장 USB 스틱을 사용하여 파형 저장이나 데이터 파일 혹은 그림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장비 후면부의 USB 디바이스 포트는 장비와 외부 PC 간의 간편한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PC와 장비를 연결하시면 원격지에서 스코프 측정 신호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혹은 리모트 상에서 데이터 파일 그리고 그림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리모트 컨트롤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는 오픈 초이스 데스크탑 혹은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사와 텍트로닉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NI 시그널 익스프레스를 들 수 있습니다. 오픈 초이스 데스크탑 소프트웨어는
리모트 컨트롤 그리고 측정 데이터 다운로드용으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NI 시그널 익스프레스는 리모트 컨트롤 그리고 측정 데이터 다운로드 외에 다양한 유용한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프에 측정된 파형에 대해서 특정 필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적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또는 진폭 측정이나 주파수 측정과 같은 스코프의 자동 계측 항목들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로깅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PC 연동 소프트웨어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툴바 및 엑셀 툴바가 있고 이더넷이 있는 스코프는 익스플로러도 원격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다음 도표는 DPO 3000의 주요 사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역폭은 100MHz, 300MHz, 500MHz 세 가지 모델이 있고 두 채널 혹은 네 채널을 쓸 수 있습니다. 샘플 레이트는 모든 채널에 대해서 동시에 최대 2.5기가 샘플 퍼 세크로 5배 이상의 오버 샘플링을 지원합니다. DPO의 웨이폼 업데이트 속도는 초당 최대 5만 번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I2C, SPI, CAN, LIN, RS232와 같은 시리얼 버스에 대해서 디코딩 그리고 트리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디오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입력 터미네이션이 75ohm으로 기존 스코프를 사용할 경우 외장의 임피던스 변환기를 사용을 했지만 DPO 3000은 내부적으로 55ohm, 1메가오hm 그리고 75ohm으로 선택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베디드 관련 엔지니어들은 단기간의 개발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하고 그리고 더욱더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는 임베디드 기술을 인지하고 기술 요구 조건에 부합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임베디드 시스템 내부는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그리고 RF가 공존하는 혼합 신호 환경입니다. 그리고 칩과 칩 간 혹은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의 통신도 병렬과 직렬 버스가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영역에서 디지털 신호를 볼 것인지 혹은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할 것인지 또는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가지 장비들 중에 신호 특성에 맞는 계측 장비를 선택해서 신호 분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텍트로닉스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들에게 신호 디버깅을 위한 차세대 계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신호 소스용으로 데이터 타이밍 제너레이터, 이미 파형 발생기, 로직 어널라이저, 실시간 스펙트럼 어널라이저 및 전용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전 영역에 대해서 임베디드 시스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 자료로 DPO 3000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PO 3000은 임베디드 시스템 엔지니어들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툴로서 사용의 편의성, 성능과 시리얼 트리거와 디코딩 기능이 특화된 장비입니다. 긴 메모리에서 간편하게 원하는 신호를 확대하거나 검색을 위한 웨이브 인스펙터 기능, 휴대용이한 작은 사이즈, 외부 PC 연동을 위한 USB 포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500MHz의 밴드위드스, 또 모든 채널에서 5배 이상의 오버 샘플링으로 좀 더 아날로그의 원신호에 가깝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채널에 대해서 최대 5메가포인트의 메모리 사용과 기본적으로 DPO 모드에서의 웨이폼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I2C, SPI, RS232, CAN, LIN 버스에 대한 트리거 기능과 디코딩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시리얼 버스 사용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설계 엔지니어들에게는 수많은 해결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혼합 신호 환경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해야 하고 디지털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직 아널라이저도 함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I2C나 SPI와 같은 직렬 신호를 트리거하거나 디코딩을 지원하는 툴도 요구가 될 것입니다. 텍트로닉스는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 엔지니어를 위한 최적의 계측 툴로 이 시간에 설명드렸던 DPO 3000 뿐만 아니라 DPO 4000 시리즈
그리고 혼합 신호 분석기인 MSO 4000 시리즈의 장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텍트로닉스가 새롭게 출시한 DPO 3000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